뒤쪽에 보이는 게 저희 경매 목적물입니다. 여기 보이는 대형 식자재 마트는 현재 기준으로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500만 원을 납부하고 계십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봤는데 경매가 진행 중이라서 물량들은 많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행꿈사 마스터키입니다. 오늘은 남양주시 다산동에 나와봤습니다. 다산동에 나온 이유는 여기 뒤에 보이는 상가 건물을 보러 나왔는데요, 여기 상가 건물에 입찰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께서 저희 법무법인 열린에 컨설팅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따로 조사를 나와봤고요, 마트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랑 옆쪽에도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건물이 함께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두 개의 필지의 크기는 총 토지 525평이고 건물은 839평입니다. 현재 현황 조사상 총 받는 임대료는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도 임대 수익은 괜찮아 보이고 나중에 미래 가치도 좋아 보여서 일단 나와봤고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대형 식자재 마트는 현재 기준으로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500만 원을 납부하고 계십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봤는데 경매가 진행 중이라서 물량들은 많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재고 물량이 별로 없고 좀 진열대가 많이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쪽 건물도 같이 나왔습니다. 고깃집이랑 부동산이 좀 크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 옆에 고깃집, 열쇠집, 순댓국, 그리고 옆에도 국수집, 미용실, 그리고 공실 2개 이렇게 있고 위층에도 2층, 3층까지 건축물이 있습니다. 네, 경매 목적물의 경계는 이쪽 상가랑 뒤쪽에 판넬조로 되어 있는 건축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도로에 접해 있고 뒤쪽에는 도로에 안 접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뒤에 판넬조 건축물은 아까 보셨던 마트입니다. 여기는 지금 후면이고 정면으로 한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대로변으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뒤쪽으로는 6,000세대가량의 배우세대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세대수만 6,000세대 정도가 되고요, 뒤쪽에 보이는 게 저희 경매 목적물입니다. 앞쪽에 커피집이랑 휴대폰 가게, 그리고 공예, 부동산, 인테리어집 이렇게 있는 건물은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 뒤에 보이는 동신 식자재 마트부터가 경매 목적물입니다. 그래서 가장 앞에 있는 이 한 필지 토지는 제외가 돼서 조금 아쉬운 상태이고 이것도 합리적인 가격에 저희가 취득할 수만 있다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쪽에 판넬조랑 그 뒤에 빨간 벽돌로 되어 있는 상가 건물 이렇게 두 필지가 나왔고요, 그 두 필지가 525평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프라자 건물이 크게 건축되어 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공실은 없어 보이고요, 워낙 6,000세대라는 대단지 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라서 영업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층에 정육점이 얼마 전에 이전 나간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 정육점은 임대료가 평당 2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꽤 임대료도 많이 나오고 공실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지금 말씀드린 거는 현재 상황 기준이고요, 이쪽 뒤쪽에 6,000세대 배우세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쪽 뒤에는 지금 좀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쪽 뒤쪽은 남양주의 지금 도농 뉴타운입니다. 이 뉴타운은 큰 필지를 다 같이 개발하는 뉴타운 사업이기 때문에 한 동네를 전부 다 개발하는 뉴타운 사업인데 한 번에 모든 구역을 분양하면 이주해야 되는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모든 필지를 한 번에 개발시키진 않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여기는 취소된 구역도 꽤 많은 상태인데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니까 추진할 의사는 충분히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추진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해당 목적물 뒤편으로 왔는데요, 정면에는 차량이 너무 많이 다녀서 조금 소음이 발생해서 뒤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9개 구역 중에서 4개는 진행 중에 있고 5개는 정비구역 해제가 됐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4개 구역은 2개는 이미 착공을 한 상태이고 2개는 착공하기 이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비 단계에 중반기 이상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고요, 취소되었던 5개 구역은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니 정비할 의사가 충분히 있어 보였습니다. 저희 경매 목적물은 뉴타운의 근거법인 재정비 촉진 지구 내의 존치구역입니다. 존치구역은 개발하지 않겠다는 거랑 비슷한데
그렇게 정비를 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저희 민간 입장에서 단독적인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니 저희 경매 목적물은 존치구역이기 때문에 단독적인 개발을 할 수 있고 지금 현행 법에 맞추어서 개발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인근의 뉴타운으로 정비를 추진하는 곳도 많이 있으니 그쪽에는 개발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비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뒤쪽에 공업지역이랑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공업지역에는 삼성전자, 남양주 물류센터가 있고 빙그레 공장이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는 거랑 비슷하게 빨간 벽돌로 되어 있고 좀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층은 상가로 사용하고 있고 2층부터는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상업지역이라서 더 높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더 높게 지을 수가 있는데 건축 행위를 하지 않는 이유가, 아마 이건 추정이지만 그쪽에는 정비를 할 거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비를 하겠다는 의지가 더 돋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정비가 다 돼서 배우 세대가 늘어나게 된다면 도농역으로 가는 주 동선에 해당하게 됩니다. 동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지게 될 거고요. 높아지는 만큼 임대료도 더 높게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조금 어렵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쪽에 뉴타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배우 세대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 배우 세대 인구들이 역으로 이동하는 주 동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쪽 경매 목적물은 더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 목적물은 현재 상태로도 충분히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나중에는 훨씬 더 크게 가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우량한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여기가 조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하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할지는 나중에 사무실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장을 보고 오셨습니다. 지도로 봤을 때 저희 경매 목적물은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농역 왼쪽에 위치해 있고요. 조금 크게 봤을 때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되어 있고, 큰 상권으로 봤을 때는 아래쪽 경의중앙선이랑 왼쪽에 왕숙천, 이쪽에 북부간선도로, 이렇게가 단절 요인이 돼서 이쪽 안에 있는 배우 세대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권입니다. 근데 이쪽에 플루리움 아파트는 5,700세대이고 부영 애시앙 아파트는 300세대입니다. 합쳐서 6,000세대가 조금 넘는 그런 세대수인데요. 이렇게 많은 세대수에 비해서 상가의 개수는 굉장히 조금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플루리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곳곳에 비어있는 필지들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비어있고 이쪽에도 비어있고, 이쪽에 상가가 한 동 있고 이쪽에 상가가 두 동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상가가 한 동이 있고 역 바로 앞에 이쪽에도 상가가 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상가는 5개 동밖에 없는데 배우 세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없고 굉장히 안정적인 상권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보시면 역 바로 앞에 있는 상가는 임대 매매 매물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파리바게트가 입점해 있는 건물은 매매 매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실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보여지고요. 이쪽에 금교 초등학교 앞에 임대 매물이 하나 있고 도농 초등학교 앞에 임대 매물이 하나씩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상권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차량이 주차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프라자 건물 자체도 개수가 조금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프라자 건물에는 주차를 할 때 용이한 업종인 학원이나 병원, 이런 업종들이 많이 포진하게 됩니다. 운동시설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고요. 여기가 저희 경매 목적물 상가인데 옆에 부영 프라자가 있습니다. 부영 프라자랑 이쪽 저희 필지랑 토지 평수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좀 비슷하게 올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로드뷰로 봤을 때는 이런 크기입니다. 이렇게 큰 부영 프라자가 있고 옆에는 굉장히 낮은 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고려를 해봤는데, 지금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비해서 건폐율, 용적률을 모두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상으로는 이렇게 큰 건물을 지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용도지역상 최대한 효율이 날 수 있게끔 건축은 할 수 있습니다. 경매 목적물 필지의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이고 제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쭉 내려보면 건폐율 용적률을 클릭할 수가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조례상 어느 정도로 건축이 가능한지 이쪽에 편리하게 볼 수가 있는데,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입니다. 이렇게 현행 법령에 맞춰서 건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이 있습니다. 가축 사육 제한구역은 여기에 축사를 설치하지 말라는 내용이고요. 상대 보호구역은 학교 앞이라서 일정 업종을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PC방은 입점할 수가 없는 그런 구역이고요. 그리고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재정비 촉진지구는 뉴타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도농 뉴타운입니다.
그런데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서는 촉진구역이랑 존치정비구역, 존치관리구역 세 가지로 나뉩니다. 촉진구역은 바로 재개발을 진행하는 그런 구역이고요. 존치정비구역은 조금 있다가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라서 개발행위 허가가 좀 제한됩니다. 존치관리구역은 뉴타운으로 지정은 했지만 여기는 당장 개발할 의사는 없다는 그런 뜻이라서 저희가 경매를 낙찰받고 단독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지자체에도 문의를 해봤는데 단독적으로 개발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관계 법령에 맞춰서 개발하면 허가는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매 목적물은 개발이 가능하고 이쪽 뒤쪽도 대부분 빌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후 주거단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쪽에도 존치관리구역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소유자들이 개발할 의사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고 하셨고요. 노후도 요건을 보니까 대부분 빨간색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은 많이 노후가 됐다는 뜻인데 노후도 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니까 개발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수익도 꽤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여기서 일부가 개발이 된다고 하면 역으로 가는 동선상에 저희 경매 목적물이 소재해 있습니다. 완전히 주동선에 해당되진 않지만 아래쪽에 대해서는 주동선이고 위쪽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떨어져 있진 않습니다. 프라자 건물로 시행했을 때 수요자는 많을 걸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땅값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평당 2천만원 내외라고 하셨습니다. 토지가 525평이다 보니까 평당 2천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100억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 건물이 매물로 나왔었는데 호가가 120억이었고 매수세가 붙어서 협의를 했을 때 100억까지 협의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결국에 거래가 성사되진 않았다고 하셨는데 100억은 거래가 될 수 있는 가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매수 문의가 있었던 부동산 경기가 아주 좋은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낮춰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하셨고 그래서 부동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은 한 80억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해당 건물을 매입해서 재건축했을 때 상가 건물로 시행했을 때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마진이 좀 작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도 임대 수익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으면서 나중에 건설 경기가 좋아졌을 때 그때 시행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장 영상을 찍은 지 2주 정도가 지났는데요. 좀 급하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남양주시에서 공문이 도착한 게 하나 있는데 옆에 있던 부영 프라자가 굉장히 높게 건축이 되어서 저는 그게 어떻게 건축된 건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에 질의를 드렸고 그게 회신이 되는 데까지 2주가 조금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신을 받았는데 지금 일종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다른 용도지역이었는데 변경이 된 건지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등이 지정이 되었었는지 이런 것들을 문의를 드렸습니다. 회신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건축허가 시 주거환경 개선 지구로서 도시 저소득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9조 및 남양주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한 사항으로 건축법상 건폐율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용적률은 500% 이하로 적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회신이 왔는데요. 그래서 그 법령을 찾아봤는데 남양주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이게 2004년 12월 31일에 폐지가 됐습니다. 2004년이 좀 낯익어서 부영 프라자 건물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해봤습니다. 건축물 대장의 2페이지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허가일, 착공인, 사용 승인일이 나와 있습니다.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는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허가일을 기준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허가일을 받는데 2003년 5월 23일이었습니다. 사용 승인일, 그러니까 완공일은 2004년 5월 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허가일인 2003년 5월 23일에는 남양주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 이 조례가 살아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제11조를 보면 건축법 제4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폐율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원래 일종일반 주거지역이면 건폐율 60%만 차지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건폐율 적용이 아예 없다 보니까 조금 더 넓게 지어도 되는 상황입니다. 건폐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해당 건축물은 75.56%를 적용받아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395.56%를 적용받았는데요. 똑같이 남양주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 제13조를 보면 건폐율의 용적률은 500% 이하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은 적용받지 않고 용적률은 500% 미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건축물이 시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흔히 아는 용도지역만 보기보다는 그 외에 다른 어떤 법령이 있는지 어떤 조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보다 보면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거를 바로 지리를 통해서 해결하게 되면 많은 공부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